당신은 꼰대입니다. 기분 나쁘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나이 들면서 누구나 조금씩 꼰대가 되어 갑니다. 본인만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이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당신과 있는 시간이 얼마나 피곤한지.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5가지만 고치면 당신도 존경받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먼저 찾아오는 멋진 어른 말입니다. 지난주 명절, 당신 집에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작년보다 줄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이 일찍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며느리 사위가 핸드폰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작년에 했던 그 말 때문입니다. 공부는 열심히 하니, 애는 언제 낳을 거니, 살은 왜 쪘니, 직장은 안정적이니.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 자녀가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만나면 스트레스야. 명절만 되면 우울해. 빨리 집에 가고 싶어.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당신은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했는데 왜 이런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후배들이 당신만 보면 자리를 피합니다. 점심 약속을 잡으면 다들 바쁘다고 합니다. 당신이 정년 퇴직하던 날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배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싫었나? 내가 그렇게 부담스러웠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정확히 맞춘 겁니다.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나이 들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계속했을 뿐입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 조언해주고 싶었습니다. 후배들이 실수할까봐 미리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자녀들이 고생할까봐 걱정되어서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선의가 독이 되었습니다. 그 조언이 폭력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입니다.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은 때로 오만이 됩니다. 나는 안다. 나는 겪어봤다. 나는 틀리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말투에 배어나옵니다. 표정에 드러납니다.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당신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당신과 있으면 내가 작아지니까, 내 의견은 들어주지 않으니까, 항상 당신이 옳으니까. 그래서 피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민주적이야. 나는 젊은 사람들 의견 잘 들어. 바로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압니다. 당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당신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당신이 얼마나 꼰대인지.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당신이 무의식 중에 하고 있던 5가지 치명적인 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나도 저런 적이 있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됐다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십시오. 도움되지 않았다면 노라고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이 제가 더 나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당신의 관계가 달라지는 순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64세 김명호 씨 이야기입니다. 김명호 씨는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고 부장으로 퇴직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후배들을 챙기고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퇴직 후에는 작은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젊은 직원 5명과 함께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좋았습니다. 김명호 씨는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35년 동안 쌓은 노하우가 있으니 젊은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신입사원이 기획서를 들고 왔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찬 기획서였습니다. 김명호 씨는 기획서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안 되는 방법이야. 내가 이 바닥에서 35년 일했는데 이런 건 통하지 않아. 신입사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김명호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선배 말씀 잘 들었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본도 모르고 덤비는구나. 그날 이후 그 신입사원은 더 이상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한 직원이 새로운 방식으로 거래처에 연락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명호 씨가 막았습니다. 우리 때는 그렇게 안 했어. 직접 발로 뛰어야지. 요즘 애들은 컴퓨터만 들여다보니까 문제야.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김명호 씨가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인스턴트만 먹지. 우리 때는 집에서 싸온 밥을 먹었는데.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회식 자리는 더 심했습니다. 한 직원이 요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결혼을 못하겠다고. 월급으로는 전세금도 안 된다고. 김명호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고민이야. 내가 너 나이 때 겪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도 다들 결혼하고 애 낳고 살았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너무 약해.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더라. 그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김명호 씨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지만 계속 얘기했습니다. 내가 조언해 주는 건데 왜 다들 저런 표정일까? 그날 이후 직원들이 하나둘씩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첫 번째 직원이 나갔고 두 번째 직원도 따라 나갔습니다. 김명호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월급도 제때 주고 복지도 챙겨줬는데 왜 나가는 걸까? 어느 날 우연히 남은 직원들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가 복도에서 들었습니다. 사장님 또 옛날 얘기하시면 어떡하지? 우리 의견은 들어주지도 않으시면서 꼰대 같아서 너무 힘들어. 김명호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꼰대라고, 내가 힘들게 한다고. 나는 도와주려고 했는데, 나는 조언해 주려고 했는데. 그날 밤 김명호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5년 동안 쌓아온 경험이 무엇이었나 생각했습니다. 후배들을 위한다고 했던 말들이 모두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건 안 되는 방법이야. 이 말들이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그제야 알게 된 겁니다. 김명호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그토록 싫어했던 꼰대의 모습이 비쳐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버린 겁니다. 김명호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 같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모두 조금씩 김명호 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무의식 중에 하게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5가지를 정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험을 무기로 휘두르는 말입니다. 내가 이 바닥에서 몇 년 일했는데 내가 더 많이 알아. 내 경험으로는. 이런 말들입니다. 경험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경험을 무기로 휘두르는 순간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젊은 사람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면 일단 들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아이디어를 막아버립니다. 안 될 거야. 해봤자 소용없어. 나도 그렇게 생각했던 적 있는데 실패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젊은 사람의 열정이 꺾입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합니다. 당신이 30년 전에 경험한 것이 지금은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더 잘 아는 분야가 많습니다. 경험은 나누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비교하는 말입니다. 우리 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런 말들입니다. 세대 비교는 가장 무의미한 행위입니다. 당신이 살던 시대와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당신이 20대였을 때 집값은 얼마였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사는 집값과 비교가 됩니까? 당신이 직장 다닐 때 평생 직장이 있었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삽니다. 상황이 다른데 비교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도 해냈다는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고통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고민을 평가절하 하는 말입니다. 그게 고민이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별거 아닌데 왜 그래? 이런 말들입니다. 사람마다 고민의 크기는 다릅니다. 당신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 상대방에게는 세상이 무너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젊은 직원이 발표를 앞두고 떨린다고 하면 그냥 떨리는구나 하고 들어줘야 합니다. 별거 아니야. 나는 그것보다 더한 것도 했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는 입을 닫습니다.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것은 당신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네 번째, 충고를 가장한 명령입니다. 내 말대로 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가 하라는 대로 해봐. 이런 말들입니다. 충고와 명령은 다릅니다. 충고는 선택권을 주지만 명령은 강요합니다. 당신은 충고한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은 명령으로 듣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투가 강해집니다. 단정적으로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옳고 저것이 틀렸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방법이 맞을 수도 있지만 상대방의 방법도 맞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젊은 사람의 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정도는 기본이지.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것도 못하면 어떡해? 이런 말들입니다. 칭찬에 인색해지는 겁니다.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냈는데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만 고치면 완벽한데, 이렇게 지적부터 합니다. 칭찬은 아껴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잘했으면 잘했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이 5가지가 나이 들수록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게 되는 말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인지적 경직이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뇌의 유연성이 떨어지고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겁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해지고 다른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지위가 올라갑니다.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집안에서 어른이 됩니다. 그 지위가 주는 권위에 익숙해집니다. 권위에 익숙해지면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말하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만남은 내가 너를 대상으로 보지 않고 주체로 인정할 때 이루어진다. 우리는 젊은 사람들을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르쳐야 할 대상, 이끌어줘야 할 대상으로 봅니다. 그들도 독립적인 생각을 가진 주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심리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고 익숙한 것을 고수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방식이 위협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그들이 안다는 사실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방식을 폄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를 파괴합니다. 가족 관계도, 직장 관계도, 모든 인간 관계가 무너집니다. 당신이 외로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명절에 자녀들이 일찍 떠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후배들이 당신을 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깨달았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었기에 더 큰 지혜로 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경험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젊은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진정한 어른은 인정할 줄 압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관계를 되살릴 실천 방법들입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듭니다. 첫 번째 실천, 말하기 전에 3초만 기다리십시오. 조언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올라올 때 3초만 참으십시오. 그 3초가 당신의 관계를 바꿉니다. 말을 하려는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상대방이 원하는 말인가? 내 만족을 위한 말은 아닌가? 3초만 생각하면 불필요한 말의 80%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젊은 직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때 바로 반응하지 마십시오. 일단 끝까지 들으십시오. 그리고 3초 기다리십시오. 그 사이에 당신의 뇌가 판단을 내립니다. 이 말이 도움이 될지 독이 될지.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할 것입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연습하면 습관이 됩니다. 3초의 침묵이 당신을 존경받는 어른으로 만듭니다. 두 번째 실천,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조언 대신 질문을 던지십시오. 너 생각은 어때? 어떻게 하고 싶어? 내가 도와줄 것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질문은 상대방을 주체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질문은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한다는 표현입니다.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어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 때는 혼자서 다 키웠어. 요즘 엄마들은 너무 약해.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가장 힘든 게 뭐니?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후배가 프로젝트로 고민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내 방법이 제일 좋아.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어떤 방법을 생각하고 있어? 내 경험을 들어볼래? 질문은 대화의 문을 열지만 조언은 대화의 문을 닫습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속상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무슨 일이 있었어?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해 줄래? 어떻게 하고 싶어?
이런 질문이 아이의 마음을 엽니다. 세 번째 실천, 허락을 구하십시오. 조언하고 싶을 때 먼저 허락을 받으십시오. 내 경험을 이야기해도 될까? 내 생각을 말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허락을 구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허락 없이 던지는 조언은 폭력이지만 허락받은 조언은 선물이 됩니다. 자녀가 진로 고민을 한다면 바로 조언하지 마십시오. 아빠 생각을 들어볼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내 경험을 이야기해도 될까? 이렇게 허락을 구하십시오. 상대방이 거절하면 받아들이십시오. 지금은 듣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억지로 말하지 마십시오. 거절당했다고 삐치지도 마십시오. 나중에 준비가 되면 상대방이 먼저 물어올 것입니다. 그때 이야기해주면 됩니다. 네 번째 실천, 인정하는 말을 먼저 하십시오. 비판하기 전에 인정하십시오. 잘한 점을 먼저 말하고 나서 고칠 점을 이야기하십시오. 아니, 더 좋은 방법은 잘한 점만 말하고 끝내는 겁니다. 고칠 점은 상대방이 알아서 찾습니다. 젊은 직원이 보고서를 가져왔을 때 틀린 부분부터 지적하지 마십시오. 이 부분은 잘 정리했네. 여기 아이디어가 참신해. 수고했어. 이렇게 말하십시오. 손주가 그림을 그려왔을 때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뭐니? 색칠을 삐뚤빼뚤하게 했네. 다시 그려봐.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와, 멋진데. 할머니한테 그려준 거야. 고마워. 인정받은 사람은 스스로 더 잘하려고 노력합니다. 비판받은 사람은 의욕을 잃습니다. 칭찬이 습관이 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하루에 한 번씩 주변 사람을 칭찬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찾아서 인정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실천, 비교하는 말을 멈추십시오. 우리 때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시대가 다르면 기준도 달라야 합니다. 당신의 기준으로 지금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며느리가 애를 어린이집에 맡긴다고 탓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맞벌이 안 하면 살기 힘듭니다. 후배가 이직을 고민한다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요즘은 한 직장에서 평생 일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자녀가 결혼을 미룬다고 재촉하지 마십시오. 요즘은 결혼 준비에 엄청난 돈이 듭니다. 시대가 바뀌면 우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섯 번째 실천, 경청하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대화할 때 당신이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을 재보십시오. 대부분 말하는 시간이 더 깁니다. 이제부터 듣는 시간을 늘리십시오. 상대방이 말할 때 끝까지 들으십시오. 중간에 끊지 마십시오.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십시오. 눈을 마주치며 들으십시오. 진심으로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상대방이 말을 마칠 때까지 당신의 대답을 준비하지 마십시오. 듣는 동안에는 오직 듣기만 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경청입니다.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청의 첫 번째 의무는 침묵하는 것이다. 말을 줄이고 귀를 여십시오. 일곱 번째 실천, 사과할 줄 아십시오. 잘못했다면 인정하십시오. 나이가 많다고 사과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른이기에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면 사과하십시오. 미안해. 아빠가 생각이 짧았어. 너 마음 아프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하십시오. 후배에게 심한 말을 했다면 사과하십시오. 내가 너무 강하게 말했구나. 미안해. 너 의견을 존중할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사과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사과는 굴욕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손주에게도 사과하십시오. 할아버지가 화를 냈구나. 미안해. 너가 속상했겠다. 이렇게 말하는 할아버지를 손주는 평생 기억합니다. 8번째 실천. 배우는 자세를 가지십시오. 젊은 사람에게 배우십시오. 모르는 것은 물어보십시오. 이것 어떻게 하는 건지 가르쳐 줄 수 있어. 이거 나는 잘 모르는데 너가 알려줘. 이렇게 말하십시오. 스마트폰 사용법도 손주에게 물어보십시오. 새로운 프로그램도 후배에게 배우십시오. 배우는 자세는 겸손의 표현입니다. 배우는 자세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9번째 실천.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며느리가 집안일을 하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고마워. 덕분에 편하게 지낸다. 수고했어. 이렇게 말하십시오. 후배가 일을 잘 처리하면 칭찬하십시오. 잘했어. 덕분에 프로젝트가 잘 됐어. 너가 있어서 든든해. 이렇게 말하십시오. 손주가 안아주면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할머니 안아줘서 고마워. 덕분에 할머니 기분이 좋아졌어. 이렇게 말하십시오. 감사는 관계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사랑을 키웁니다. 하루에 3번씩 고맙다고 말하십시오. 10번째 실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당장 다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천천히 바꾸십시오. 오늘은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해 보십시오. 내일은 끝까지 경청해 보십시오. 모레는 인정하는 말을 먼저 해 보십시오.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하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워지면 당신의 품격이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판단을 멈출 때 시작된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평가하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철학자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은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지만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당신도 상황에 따라 유연해지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본질, 사랑하는 마음은 지키십시오. 나이 들면 권위가 아니라 품격입니다. 경험은 휘두르는 무기가 아니라 나누는 선물입니다. 진정한 어른은 말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진정한 어른은 존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진정한 어른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배우고 성장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한 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관계는 달라집니다. 일주일 후면 변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한 달 후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진 당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자녀가 전화를 더 자주 할 것입니다.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좋아할 것입니다. 후배들이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명절이 기다려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외롭지 않은 노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로 둘러싸인 따뜻한 말년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결심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입니다. 점심 먹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몇 번을 실천하실 건지 숫자로 적어주십시오. 1번을 실천하실 건지, 3번을 실천하실 건지, 5번을 실천하실 건지, 10개 모두 실천하실 건지.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댓글을 보고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다짐을 보고 자신도 변화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에게도 더 나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계속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함께 변화하는 우리가 됩시다. 나이들미 아름다운 이유는 더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들미 축복인 이유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당신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